3개의 보가 있는데요. 그 위쪽부터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습니다. 보가 개방이 되면서요, 그 강가 주변에 자갈톱이나 모래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이 하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강을 찾는 다양한 동물들, 야생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고 모래질이 깨끗해지면서 흰 수마자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흰 수마자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요.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입니다. 네 쌍의 흰 수염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2019년 세종보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작년 백제보 아래쪽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물고기가 미호종개가 있습니다. 미호종개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세종보 위쪽에서 처음 관찰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종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생겼고요. 흰 수마자와 같이 모래바닥에서 유기물과 수서곤충을 먹고 사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모래톱이나 자갈밭을 서식으로 하는 다양한 조류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대표적인 조류가 흰목물대새입니다. 흰목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고요. 세종보 상류에서 부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텃새고요. 자갈밭이나 모래밭에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적이 접근했을 때는요, 둥지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의상행동을 하는데요. 의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둥지와 알이 보이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날개를 다쳤거나 다리를 다친 거짓 행동을 보여서 천적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흰목물대새뿐만 아니라 같은 서식지로 찾아오는 조류가 있는데요. 바로 꼬마물대새가 있습니다. 꼬마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흰목물대새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꼬마물대새의 눈에는 노란색 눈태가 좀 더 두껍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꼬마물대새는 봄에 알을 낳고요. 둥지를 짓는 여름철새로요. 우리나라에는 봄에 왔다가 가을에 다시 원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래톱과 자갈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들이 서식으로 하는 새들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하천 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생물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고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입니다. 몸은 유선형으로 수영하기가 좋고요. 입 주변에 수염이 있어서 먹이 잡는데 유용한 감각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강가 주변에 초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달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수달의 흔적을 배설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강가 주변에 돌 위에다 배설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동물들이 볼 수 있게 이곳은 자기 영역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니의 발자국이 보이고 있어요. 이 고라니의 발자국이 보인다는 것은 이곳이 고라니들이 활동하는 무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일부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적으로는 매우 이제 희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가 개방이 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서 이 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초지가 넓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고라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수변부의 초지, 그리고 이제 잔디 같은 거를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두 개의 발굽과 또 이제 초식 동물의 특징이 그 검은 콩처럼 배변을 보는데요. 이런 배설물로 흔적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투드킬 당한 고라니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구리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 배설물이 모여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먹는 거를 배설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열매들이 열매 껍질이 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보이고요. 곡식이나 또 죽은 사체까지도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몸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요. 민첩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객가동물 중 유일하게 죽은 척 하고 있다가요, 이제 천적이 한눈을 팔면 도망가는 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라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로들킬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이 모여 있다는 것은 이 땅속 아래쪽이 두더지가 사는 거주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눈이 태화되고 매우 작은 형태고요. 대신에 이제 후각이나 청각이 발달해서 땅의 진동을 바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상황일 때는 이 진동을 바로 감지해서 굴 속으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찰이 되지만 또 이런 뛰어난 감지 능력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은 아닙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굴 속을 이제 이렇게 파헤쳐 다니면서 충분한 산소를 땅속으로 공급을 해줘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요. 또 해충을 잡아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곤충이나 지렁이, 개구리가 있는 두더지의 먹잇감인데요. 두더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주변에 다양한 먹잇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강을 찾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있는데요. 노랑부리 저어새가 관측이 되고요. 또 겨울철새로 큰 곤이나 큰 기러기 등이 세종보나 공주보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초지가 이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멸종위기종 삭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보 주변에는 느릅나무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느릅나무 열매가 숲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원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찾아오는 조류 물새뿐만 아니라 숲새들도 금강을 찾아올 수 있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가 주변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버드나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질을 정화시키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줘서 많은 야생동물이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 울창한 그 나뭇가지가 있어서 이 안에 새 둥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숲새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물고기들의 산란지나 그런 휴식처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가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버드나무가 이 강가에서는 훌륭한 나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많다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자연환경인 금강에서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금강을 찾는 야생생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보전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